익힘의 공부를 추구하는 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수의 계산을 편리하게 위해서 그 방법으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법칙은 어떤 수를 분배해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12 더하기 15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27이라는 수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52 더하기 217이라는 수를 계산하려면 암산으로 되지 않아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수가 크면 클수록 계산하기 어려워지고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하기 편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은 이 수들을 작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한다는 거죠. 수를 작게 만들어서 계산하기 편리하게 만든다는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쉽게 만드는가, 수를 작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12와 15라는 것은 어떤 수끼리 서로 곱하기로 나타낸다면 수가 조금 작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3과 4가 될 것이고, 이거는 3과 5가 될 겁니다. 예. 수가 작아지면서 곱하기로 되었지만 수가 작아졌죠. 자, 그러면 이 둘끼리 더한 거와 같잖아요. 그러면, 3과 3이라는 것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수죠. 수학에서는 동시에 들어가거나 반복해서 쓰여지는 것을 단순화 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이 수들을 3이라는 수를 한 번만 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기서 보면 12와 15의 최대 공약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는 3을 한 번 사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사용해서 이것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수학자들은 표현을 했냐면 3을 앞에다 두고 가로를 만들어서 어떤 수를 가로 안에 넣는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와 이렇게 곱하는 방식, 또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된다면 이 수와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해봅시다. 최대 공약수인 3이라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12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와 곱하여지는 수, 즉 4를 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그대로 내려와요. 더하기는 이 빼기면 빼기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15라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3을 활용하면 여기서는 5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대신 이 곱하기라는 것은 어떤 수와 더하기 빼기라는 수는 시계에 가로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 앞에다 그냥 3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3과 4를 곱한 것과 첫 번째 3과 5를 곱한 두 번째를 이 기호에 따라서 더하기를 한다면 우리는 27이라는 같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3, 4, 12와 이런 12가 될 것이고 3, 5, 15가 될 것인가 이것을 될 것이니까 이것을 더하기를 하면 우리는 27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분배 법칙이고 분배라는 의미는 여기에 나오는 3이라는 수, 즉 12와 15의 최대 공약수를 분배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수에서 이 수가 만약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죠. 둘 다 음수.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5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27이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똑같이 12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가로 안에 앞에 수를 4로 하게 되면 12가 되어지지만, 마이너스 12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음수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15라는 것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5를 곱해주죠.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두 개가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대신 곱하여주는 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는 없어지겠죠. 예. 공통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를 준다면 여기에 나오는 4와 5는 양의 정수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라도 분배 법칙이 가능하죠.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분수도 가능할 겁니다. 분수도 12분의 7과 15분의 14를 해볼게요. 이 두 개를 더할 때, 분모끼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또 분자끼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3분의 7하고 14의 최대 공약수는 7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앞에 수를 12분의 7을 만들기 위해서는 4분의 1이 필요하죠. 이렇게 곱하니까 또 더하기가 그대로 나오고 뒤에 것은 5분의 7이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 14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만약에 여기에 뭐 1이라고 하면 12분의 1이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여기 1이 되겠죠. 여기도 1이 될 것이고 여기도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집니다. 분배 법칙의 내용은 최대 공약수를 찾는 최대 공약수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수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 뭐 네 개도 상관없습니다. 이 수들을 한꺼번에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사용하려면 이 수들의 최대 공약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있으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고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과 5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없죠. 1밖에 없죠. 1 가지고 가로를 이어서 3 더하기 5를 하는 것이나 그냥 그대로 계산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니까 최대 공약수가 있어야 더하여 주는 수를 작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작게 한다는 것은 계산하기 편리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공약수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수끼리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70%의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힘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 70%의 실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